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새해 들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 격리 쌀 수매 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농민과 농업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과 생산 쌀 시장 격리는 떨어진 산지 쌀 가격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이 정부가 최저가 경쟁 입찰의 역공매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가격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일부 생생 이슈 인터뷰 코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통계가 발표됐는데 가격 상위 20%의 아파트가 하위 20% 아파트보다 매매가가 9.8배, 전세값은 7.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의 매매 전세 시장 모두 양극화가 역대 최대로 심화된 건데요. 오늘 2부 숫자로 보는 경제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시장 격리 쌀 수매 가격을 역공매 방식으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서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직접 내신 분입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좀 나누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굉장히 지금 많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쌀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 건가요? 절대적으로 많다기보다는 소비가 둔화돼서 역설적으로 많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비가 좀 둔화됐다. 예. 지금 뭐 작년에 풍년이 있거나 뭐 좀 수확량 자체가 좋아지거나 한 것은 아닐까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기복이 심해서 네. 절대적으로 많았다, 뭐 절대적으로 적었다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중 가격이요? 예. 제가 지금 절대적 시중 가격은 제가 정확히 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격리 쌀 수매 가격을 저희가 앞서 말씀을 이미 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이 방식을 정할 때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정부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지금 농가가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이 배경이 지금 작년도 산 27만 톤을 20만 톤을 7만 톤을 구분해서 시장 격리한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걸 좀 뭐라고 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매 가격 결정 방식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쉽다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도별로 정부가 24일 날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시중 가격으로 공매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가격이 낮은 그 입찰 방식을 통해서 역으로 공매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계죠. 농민들이 원하는 높은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 쌀 가격 시장의 안정적인 지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현장 농민들의 그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시중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가장 낮은 가격이 기준이 돼서 이제 도별로 공개 경쟁 입찰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는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직 사회는 뭐 이렇게 전례 관행을 많이 찾잖아요. 네. 아마 그런 데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15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쌀 수매를 할 때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으로 했다라는 그런 근거에 아마 기인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침은 현재 그 엄중한 식량 이익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그런 자세인지 제대로 그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짚었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낸 결정이 올해 초과 생산량이 27만 톤인데 일단 20만 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장 격리를 하고 7만 톤이 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결정이 소비자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아, 네네. 사실 농산물이 시중 물가에 별로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제 객관적인 얘기가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예.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그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이렇게 1,000원을 이렇게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네. 농축수산물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분의 80, 1,000원에서 80원밖에 차지 안 해요. 근데 반면에 공업 제품은 348원으로 나와 있고 더 높은 것은 서비스에는 533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농축수산물이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7분의 1도 안 된다는 그 수치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 쌀값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쌀값도 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키로당 얼마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산지별로, 지역별로, 또 시장별로 많은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선뜻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네. 아, 쌀 가격이 저희가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도 정해져 있지 않죠. 산지마다 다르고 조금씩 이제 또 시기별로 달라지고 하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이 시장 격리 결정이 다소 늦어진 건 어떻게 보면 정부 대응이 좀 늦었던 걸까요?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당 대선 후보, 뭐 당 대표까지 나서서 뭐 후보는 2차례 대표도 뭐 2차례 이상 사회 관계망이나 농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저속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시장 격리를 좀 땡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 뭐 그나마 다행히 뭐 12월 28일자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만은 10월 초학기부터 그 계산해 보면 3개월이라는 그 뭐 100여일 시간이 지나버린 다음에 이런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도 시장 쌀 가격 지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가격을 감안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역공매를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보도자를 낸 이유가 가가 있습니다. 네, 재정당국은 쌀 문제를 물가로 표현되는 그 전체 시장 상황의 일부분으로만 보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뭐 그렇게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기존 양곡관리법을 조금 수정하는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결정 방식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쌀 자동시장 격리제 근거 규정이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에 있어요. 네. 미국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 규정은 쌀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하는 그런 변동 직불제가 있었는데 그 2020년도에 폐지되고 그 대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 법으로 개정된 것이 양곡관리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에 첫 번째 지금 금년에 추진되는 그 시장 격리제를 도입해 가지고도 이런 그런 법 취지에 좀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부를 좀 비판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을 좋은 방향으로 바꿨다고 해놓고도 첫 번째 시도에서 생산자들한테 신뢰를 못 주니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다른 나라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해외 사례를 보면 이 식량 자금 문제 자체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 정부의 어떤 인식, 비상시기에 걸맞는 그런 인식 전환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 작년 4월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메이저
그 생산 국가들 보면은 아마 곡물 자급률이 전 세계 곡물 자급률 99.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호주가 186.4%, 캐나다가 176%, 미국이 120.6%입니다. 이웃 국가 중국도 95.9%입니다. 근데 네. 상대적으로 한국은 참 얘기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엄중한 시기인데도 우리 정부나 재정당국이 이렇게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산자들은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의 산만 보더라도 2021년도에 처음으로 3% 밑으로 떨어졌어요. 2.9%를 기록했고 금년도 예산은 그보다 더 떨어 2.8% 역대 최저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수치를 봤을 때 과연 정부 식량 그 자급에 대한 의지, 이기에 대한 인식을 소비자나 뭐 국민들이나 생산자들 또 뭐 제3국가 또 뭐 언론들이 과연 이렇게 온당하게 인정을 해줄 것인지 의심스럽죠. 그러면 이 생산자들, 농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 농민들은 시중에서 생성되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 그 수준하는 그런 그 공매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오히려 낮은 단계 역공매를 한 거에 대해서 아주 그 반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습니다. 네네. 선제적이란 말이 미리서 앞서서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도 신뢰관계 형성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선례를 남겼던 것이고 적정 쌀 수매 가격도 법 개정 이후에 처음 실시했는데도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참 그 분통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 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9차례에 걸쳐서 정부를 상대로 촉구를 좀 했던 것인데 9차례 이상을 촉구했던 농해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도 사실 참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조차도 좀 부끄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그 수매 가격의 기준이라는 게요, 의원님. 지난 3년치 평균 공공비축용 벼 1등급 매입 가격. 그게 이제 40kg당 71,300원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이 적합하다고 농민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요? 농민 제 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정부에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린 결정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부는 20만 톤을 먼저 매입을 하고 나머지 7만 톤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이제 농민들은 27만 톤을 일시에 좀 시장 격리를 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 정부 방침대로 하더라도 20만 톤을 시장 격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격 지지 시그널을 못 줬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7만 톤도 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를 좀 더 앞당겨야 된다. 그런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뭐 다른 이 농업 관련 정책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전화 연결된 김에 이 농식품부에서 또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2년산 이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랑 협의를 거쳐서 벼 재배 면적 조정 방안도 좀 마련할 계획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주곡인 벼를 재배 면적을 조정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왜 했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렇게 생명하고도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생산품인데 만일 생산되면 생산된 대로 정부가 그거를 비축하면 되는 거예요.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현대적 보관 시설을 저는 늘리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재배 면적 조정 방안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기후 변화가 상당히 이기 시대까지 도래해 있는데 이런 재배 면적 조정 방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 남은 쌀을 비축하면 재고 관리에도 좀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부호서 타이틀을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쌀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네. 코로나19가 저희들한테 충분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부나 시장, 생산자들이 그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축미를 이렇게 보관하면은 물론 뭐 거기에 대한 그 재정적인 뭐 이렇게 지출도 이제 뭐 이렇게 가만히 돼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늘상 쌀이 무슨 뭐 기관산업이다, 전략산업이다, 안보산업이다, 생명산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안보산업이라고 한마디만 놓고 보더라도 돈 투자 않고 그 자체가 안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재정적인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쌀값 자체가 사실 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저렴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밥 한 공기 쌀값 정도로 따지면 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뭐 인건비도 인상되고 있고 뭐 자재비도 인상되다 보니까 쌀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안을 통해서 좀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쌀밥 한 공기 값은 뭐 시중 브랜드 커피값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뭐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 우리 헌법에 제 123조 사항을 들여다보면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엄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그런 농업 공익적 가치만 정부가 실천해 준다라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소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뭐 저희 당 후보께서도 오늘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모두의 이 정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기대는 됩니다만은 현실은 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었습니다.